관련해서 HID 관련한 속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비행기 참사 때문에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정리를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HID의 존재와 이제 얘네들이 가진 잠재적인 어떤 위험성 같은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HID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없어야 되는 부대거든요. 그쵸. 사실 일반인들이 몰라야 되는 거죠. 몰라야 되는 네. 거고, 또 이거는 적국을 상정을 해가지고 일종의 첩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진짜 전문적으로 훈련돼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대가 노출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을 국내 자국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 정보사에서 이번에 이 HID를 굉장히 전형적으로 사용이라기보다는 활용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HID 부대가 따로 강원도의 돼지 부대라 그래갖고 HID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훈련하는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돼지 부대. 네, 돼지 부대. 근데 이제 이 돼지 부대에 사령관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령관이 임기를 한 2년짜리 임기를 받고 부임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2024년도에 문상호 사령관의 일종의 차출 요구에 상반기 때겠죠. 그때는 이 롯데리아에서 만난 이후로 차출 요구에 강하게 거부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절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돼지부대 부대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기존에 있는 문상호의 육사 2년 후배이면서 정보사령부에서 특수처장, 그러니까 HID 요원들 신상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이모 대령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대대장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64 52기로 문상호의 2년 후배입니다. 근데 바뀌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네. 북한 군복을 203벌을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인민군의 간부와 일반 병사용 전투복 203벌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응?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군복이 수방사에서 주문한 게 있었고 HID 정보사에서 주문한 게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ID 정보사에서 주문한 거는 203벌로 해갖고 11월 중순에 납품이 됐고요. 수방사에서 주문한 170벌의 인민복은 그 이후에 주문이 돼서 12월 5일 날 납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실제로 HID 부대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미 계엄 상황 하에서 작년 11월 말에 이미 배부가 돼가지고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C4 폭탄 폭격하고 권총 한 자루 탄창 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네, 이게 40명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5명은 판교로 갔어요. 나머지 35명이 3개 팀을 짜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청주, 그리고 사드기지 여기에서 뭔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령관은 문상호였습니다만 이 모든 이 돼지 부대에 대한 통솔을 맡았던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대대장 이모 대령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서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직무 배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계엄 상황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HID 복귀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얘네를 아직도 암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언제든지 테러 벌일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게 12월 31일 돼서야 복귀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복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왜 200벌일까 안 가는 거죠? 203벌. 그러니까 왜 203벌이야? 3벌은 간부복일 것 같아요.
아. 높은 놈들, 그러니까 지휘관급으로 굉장히 높은 고위 지휘관급으로 한 거고, 아마 그건 입히는 것보단 파묻는 용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200벌. 일반 사병들 거를 200벌을 했다고 하는데, 자, 40명은 정예 요원이에요. 현직이란 말입니다. 근데 현역이 아닌 오비들이 있단 말이야. 아. 오비들도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으로 동원한 애들은 일종의 소대장 역할을 하는 애들로 해갖고 깔아놓고, 그래서 걔들한테 40벌 줬다고 치자고. 160명 이상의 예비역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령을 받은 건 아닐까. 심지어 국지전 대비로 별도로 훈련할 것,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저기에서 빵빵빵 터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으로서 현재 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는 인원 40명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귀가 됐다고 하니 복귀가 됐다고 믿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는 거지. 수방사하고는 틀려요, 이게. 수방사 애들은 나중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 체포한 사람들 내지는 이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데리고 얘네들 배에다 실어가지고 내지는 연평도에 가서 피격할 때 쓰려고 폭격할 때 쓰려고 나는 이게 준비한 것 같고, 이 정보사에서 주문한 이것들은 사실상 요원들한테 배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치면 나는 아직도 160명 정도의 예비역들이 왜냐면 저는 최악의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 그렇다고 치면 실질적인 명령의 키를 쥐고 있을지 모르는 이 이모 대령에 대해서는 네가 왜 그런 명령을 했으면 누구를 뽑았으며 예비역들이나 기타 거기 애들한테 내린 명령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놀랬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뭐 HID 부대가 있다는 얘기는 어렴풋이 그 도시전절처럼 들었어요. 도시전설처럼. 걔네들은 걔네들은 계급장도 없고, 걔네들이 만일에 뭐 민간인으로 다퉈갖고 경찰에 끌려가면 경찰이 뭐 군부대에서 와서 빼간다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저씨의 현빈 같은 사람. 아저씨 원빈이겠지. 원빈이군요. 네. 원빈 같은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구나. 우리나라 특수부대를 키워나 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이게 사실은 국가를 위한 예비 공작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러면, 백색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내부적인 위험 요소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러면서 불현듯 작년이 떠올라요. 딱 요맘때쯤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을 때, 그 김진성 씨라는 그 사람, 응? 왠지 모르지만 한때 공무원으로도 근무를 했고, 뭔가 수입도 시원치 않고 이력도 시원치 않은데 범행 목적도 분명치 않은 사람, 동선도 이상하고 조력자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도 안 밝혀졌던 사람, 친구들의 풍문에 예전에 특수부대 출신이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김진성 씨도 혹시 HID OB 출신은 아닐까? 충분히 의심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뭐, 10년형을 받았다고, 뭐, 13년형인가 10년형인가 받았다고 얘기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취조 내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이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이런 것들, 사실상 언론이 떠든 걸 말고는 전혀 밝혀진 게 없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 안에, 요인들한테 뭔가를 저지르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상상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사람이 김진성이 HID OB 출신이라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을 사주한 사람은 김건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 그리그리 따져놓고 음. 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더더욱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퇴하고 나서는 우리 주변에 평범한 아저씨이거나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한 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되게 이상한 부분이 뭐였냐면 기레기들이라면 충분히 그 사람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 사람 파지. 와이프 다 파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레기들이 접근을 안 했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정권이 바뀌게 되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